당뇨병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당뇨병 문제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S자 0에서 1 사이의 어떤 그 정답을 이제 추출을 해주는 거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던 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결국은 0에서 1 사이로 예측을 내가 당뇨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때는 딥러닝에서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 할 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를 실제로 민스퀘어드 에러를 코스트 펑션으로 담고 우리가 기울기 값과 인터셉트를 조절하면서 오차를 계속 확인하겠죠. 내가 실제로 1일지, 2일지, 3일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가왔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문제도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결국은 A와 B 값을 조절하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여가는 게 결국은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로그 함수예요. 로그 2의 실제로 예측한 값 곱하기 실제 값, 결국은 로그 2의 각각의 하나를, 이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여러 개의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실제로 예측한 게 0, 근데 실제로 정답지는 1이다. 지금 3개의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무한값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점점 맞춰가고 있어요. 예측값과 실제값이 점점 맞아가고 있으면은 이 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또 완전히 맞추게 되면은 로그 1 곱하기 1 해서 얘는 1이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0, 0, 그죠? 로그 0, 0, 0 해서 실제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다 맞추게 되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0이 되게 계속 튜닝을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예제로 당뇨병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임신 횟수, 글루코스 내성, 실험 후 혈당 수치,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BMI 등 여러 가지의 어떤 환자의 데이터가 있고 당뇨병 여부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당뇨병 여부를 예측을 해보겠다. Yes or No가 되겠죠. 0에서 실제 시그모이드를 달면은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퍼센트가 높을수록 당뇨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타입을 통합시키고 특성 숫자 컬럼 추가한 다음에 특성 선정 및 데이터 분리, 모델 생성, 모델 컴파일, 훈련, 추론, 예측,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이너리로 예측한 거랑 카테고리로 예측한 거를 서로 비교하는 것만 딱 하고 진행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그 데이터는 github.com 들어가 보면은 www.github.com/효관 가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파이썬 렉처 들어가시고 데이터셋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KP 인디안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이 데이터를 웹에 있는 이 CSV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GitHub 같은 경우는 이 row라고 하는 데이터가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주소가 결국은 여기 있는 주소가 접근하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 주소를 실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 URL 주소를 실제 pd.readcsv로 읽겠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정답지에 대해서 한번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SNS C본의 카운트 플롯을 눌러서 내가 X축의 인 데이터점 그 당뇨병 여부를 찍어보면은 당뇨병이 걸리지 않은 환자가 500, 그리고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실제 한 250명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실제 이 두 개가 고르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한쪽이 우리가 그 사이킨런에서만 봐도 머신러닝 할 때는 최소 데이터가 50번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치트시트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치트시트.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두 개 다 일단 존재를 하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데이터 타입 통합 및 특성 숫자는 실제 여기에는 컬럼들이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도록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스킵을 하고 특성 숫자도 스킵을 했습니다. 정답지는 당뇨병에 대한 컬럼, 그리고 피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의 다른 점은 상관관계 또는 뉴럴 네트워크. 실제 리니어 모델과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그 스테이트에서 포뮬러를 찍어서 각각의 p-밸류가 0.05보다 낮은지로 하나씩 특성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냥 피처에는 세트 형태로 결국은 인데이터에 있는 모든 컬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정답지를 빼야 되겠죠. 정답지를 세트 형태로 빼는 것까지로 해서 피처 n을 만들었습니다. 피처 n은 정답지는 당뇨병 여부, 피처 n은 그렇죠? 당뇨병을 뺀 나머지 특성 값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분리는 훈련 데이터를 실제 사이키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써가지고 내가 테스트의 어떤 비중은 0.2, 20%로 가져가고 랜덤 스테이트 계속 얘가 재현이 돼야 되겠죠. 이 PC 안에서는. 그래서 피처를 8대2로 정답지를 8대2로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은 원래 정답지는 당뇨병 여부인 것 뿐이에요. 근데 0과 1이죠. 카테고리를 풀 때 뭐 스파스라고 하는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아예 얘가 원한 인코딩을 굳이 안 써도 풀리긴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배웠던 게 원핫 인코딩으로 0, 1, 1, 0 두 개인 경우 그다음 1, 0, 0, 0, 1, 0, 0, 0, 1를 1, 2, 3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원한 인코딩을 바꿔주는 그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 케라스 유틸 안에 투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답지를 투 카테고리컬로 바꿔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을 찍어봤을 때 원래 1, 0 이런 식으로 1, 1, 0, 0 돼 있던 게 이제는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0, 1이 1이고 1, 0이 0인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한 인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에는 이 두 개를 결국은 서로 확률을 합이 1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소프트맥스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한번 찍어보고 이제 모델을 생성합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포인트. 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바이너리 문제를 풀었을 때랑 카테고리컬 문제를 풀었을 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원한 인코딩으로 바꿔서 이제 정답지를 변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델 생성에서 아웃풋 쉐입이 달라집니다. 원래 아웃풋 쉐입이 기존에는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피처가 막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당뇨병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당뇨병이냐 아니냐 딱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뉴럴에서 0과 1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피처들이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가 아웃풋으로 나가겠죠. 0일 경우와 1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쉐입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 라벨 1이 결국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mp.unique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unique. 실제 유니크한 게 뭐가 있는지.
얘를 한번 길이를 뽑아보면은 이제 0, 1, 0, 1이 있다. 그 두 개가 실제 랭스가 2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쉐입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서클 카운트로 해서 뉴럴을 계속 만들었죠. 처음에는 인풋 쉐입은 당연히 첫 번째 행에 어떤 쉐입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렐루 써주다가 맨 마지막에만 아웃풋 쉐입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기존의 시그모이드였었죠.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그게 시그모이드가 소프트맥스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들어가지고 sequential is not defined. 그 다음에 이제 플롯 모델을 찍어보면은 우리가 피처가 8개가 들어가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출력 값은 2개가 나온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아웃풋이 2개, 그 다음에 서클 카운트 32개, 인풋 쉐이브, 인풋 레이어는 8개의 피처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모델 컴파일 할 때 기존의 바이너리 할 땐 로스 펑션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주고 나머지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데이터 분리할 때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분리할 때 원한 인코딩을 해준 거, 그 다음 모델을 생성할 때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와 아웃풋 쉐입이 달라진다는 거, 모델 컴파일 할 때 로스 펑션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훈련은 뭐 동일해요. 모델 훈련은 트레이닝 데이터 라벨 대신 정답지는 원한 인코딩을 집어넣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겠죠? You must compile your model. 아직 컴파일을 제가 실행을 안 시켰나 보네요. 컴파일 실행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한 300번을 얘가 발리데이션을 스플릿을 검증을 해 가면서 정확도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뭐 플롯을 한번 찍어보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델을 다 학습을 하면은 얘가 모델점 그냥 프리딕트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를 집어넣으면은 8개의 피처를 넣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한 200번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정답지가 우리가 딱 하나에 0이냐 1이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거의 다 끝났네요. 그래서 모델점 프리딕트라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예측해 하건데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에 따라서 0, 1 그 정확한 그 값을 알려주면 되는데 각각의 그 환자에 대한 테스트 환자에 대해서 2개 아웃풋에 대한 그 소프트맥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델점 프리딕트 얘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원래 프리딕트에 이런 게 있어요. 모델점 프리딕트 말고 모델점 프리딕트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델점 프리딕트 클래스는 실제 디플리케이티드가 2021년도 1월 1일에 될 것이다. 이제 함수가 곧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으로 mp.arg max를 쓰라 이런 거예요. 모델점 프리딕트를 똑같이 하는데 A6 0일 땐 위아래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좌우로 붙인다라고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은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딱 맞춰서 맥스인 거에 클래스를 찾아서 내뱉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mp.arg max 해서 mp.array 1, 2, 3, 4
하면은 0.1, 0.2 알규먼트 max가 0, 1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5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아규먼트 어레이의 맥스 얘가 지금 두 번째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2로 지금 찍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최고값을 여기다 10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찍히는 거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200을 넣으면 앞에 있는 값 0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모델점 프리딕트에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결국 값이잖아요. 그래서 모델점 프리딕트 한 그 결과를 얘를 mp.argmax a6는 각각을 이 연산을 각각에 해주기 위해서 a6는 마이너스 1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 값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얘가 이제 프리딕트 밸류가 되는 거고. 약간 이제 바이너리로 문제를 풀다가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 때 이제 달라지는 포인트가 네 군데 정도 돼요. 모델, 데이터 분리시, 원핫, 인코딩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생성 시 아웃풋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라 아웃풋이 고려하고 소프트맥스가 들어간다는 거. 소프트맥스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의 결과 합이 1이 되도록 0.2, 0.3, 0.5 이런 식으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훈련 시 원핫 인코딩된 정답지 훈련. 그 다음에 예측 시 mp.argmax 써서 여기에서 실제로 정답지를 찾아가는 방법. 클래스 정답지 확인.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말고 스파스 저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스파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쓰면은 원화 인코딩으로 안 해도 알아서 저거를 1, 2, 3, 4로 바꿔주는 것도 스파스 크로스 스파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실제로 멀티 카테고리를 실제 0, 1이 아니라 바로 1, 2, 3, 4로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로스 펑션에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원활 인코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제가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